어떠세요, 변호사님? 이 금액이 좀 변호사로서 합리적인 금액이고 당사자들이 겪은 정신적인 고통을 좀 치유할 수 있는 그런 액수라고 생각하시나요? 안녕하세요. 조준영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님, 상간자 위자료 소송 액수에서 네. 액수가 어떠신 것 같나요? 변호사님도 물론 이혼 소송 많이 하시지만 이제 그런 경우에 위자료 금액이 부정의 기간을 기준으로 해서 부정의 기간 한 1년 정도면 한 1,500에서 2천만 원 정도가 나오는 것 같고, 뭐 성관계가 없다, 이런 성관계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없다고 하면 한 1,000만 원 미만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이례적으로 5년에서 10년 정도로 길다거나 아니면 뭐 특수한 사정이 있었을 경우에는 한 3천만 원 정도 이제 나오는 것 같은데요. 뭐 특수한 사정이라는 거는 재판부에 굉장히 안 좋게 보였을 때, 예를 들어서 소송 중에도 계속 원고를, 아내를 상대로 피고 쪽에서 비난하는 말을 하거나 계속 만나지 않고 있다 거짓말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제 만나고 있었던 경우, 이제 이렇게 약간 재판부를 호도하는 상황들이 이제 명백하게 입증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3천만 원을 내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종합해보면 우리나라에서는 상간자에 대한 외도에 대한 법적 책임으로 한 1,000만 원에서 3천만 원 내외를 인정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떠세요, 변호사님? 이 금액이 좀 변호사로서 합리적인 금액이고 당사자들이 겪은 정신적인 고통을 좀 치유할 수 있는 그런 액수라고 생각하시나요? 일단은 상간자 위자료 소송의 위자료 액수에서는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위자료 액수가 많지 않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혼을 했는지 여부에 따라서 위자료 액수가 달라집니다. 이혼을 한 경우에는 2천만 원 내외, 이혼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1,500만 원 내외로 나오는데요. 이혼을 하지 않고 그 상처를 안고 결혼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어쩌면 이혼을 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이혼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위자료 액수가 그 이혼을 한 경우에 비해서 적다는 것 자체는 조금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위자료 액수가 말씀드린 것처럼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되면은 그 가정과 또 자녀들이 받는 그 정신적 고통이 굉장히 큰데, 과연 1,000만 원에서 3천만 원 정도의 위자료 액수로 그 정신적 고통을 보상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법원과 그 판사님의 성향에 따라 위자료 액수가 좀 차이가 많이 납니다. 맞아요. 그래서 같은 사건인데도 어떤 법원에서는 위자료 액수가 뭐 2천만 원이 넘게 나오기도 하고 어떤 법원에서는 1,000만 원 이하가 나오기도 합니다. 이러한 결과를 의뢰인뿐만 아니라 저희 변호사님들도 납득하기가 좀 어려운데요. 법원에서도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혼할 때는 위자료 산정 기준들이 명확하게 이렇게 구체적으로 표로 있는데, 사실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에서는 기간에 따른 그 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서 저희가 같은 뭐 비슷한 한 1년 6개월 정도의 부정행위에 대해서 두 가지 판결을 받았는데, 하나는 금액이 1,200만 원이고 하나는 2,500만 원인 거예요. 거의 뭐 동일하다고 보이는 사안에 대해서 법원에 따라서 이렇게 판결금이 2배 이상의 차이가 나는 것을 보고 이거 좀 굉장히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지금 간통죄가 폐지된 이후에 상간자 소송이 많이 이제 늘어나고 있고 재판부에서도 많은 판단을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사실 지금 1,500만 원이라는 기준은 있는 것 같아요.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하는 것 같은데, 그 기간이나 아니면 혼인관계 파탄이 된 정황이나 재판부를 얼마나 뭐 기망했는지, 뭐 아이들은 몇 살인지 이런 거에 따른 세부적인 기준을 정립할 수가 있고 정립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움직임이 없는 것이 조금 안타까운 것 같고, 또 그 과정에서 배우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고 실질적인 권리 회복을 못 받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이 조금 안타까운 점인 것 같습니다. 저도 조준현 변호사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위자료 액수가 현실적으로 정신적 위안을 보상할 수 있을 만큼 좀 현실적으로 높여질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 말씀하신 것처럼 간통죄가 폐지되었는데 부정행위를 함으로 인해서 정신적 고통을 배상받는 방법이 점점 줄어가고 있기 때문에 위자료 액수가 좀 높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3천만 원 받아도 이게 치유가 안 되잖아요. 치유가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 3천을 받는 것도 되게 드문 일이고, 뭐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이니까 사실 판결문을 받은 아내분들이나 남편분들은 굉장히 통탄하고 허무한 그 마음을 가지시는 것 같아요. 내가 정신적 고통이 정말 이거밖에 안 되나. 이 사회에서 뭐 연봉이나 이런 기준, 물가 상승률 같은 거는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그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액수는 그대로인 것 같아서, 뭐 10년 전이나 20년 전하고도 비교했어도 지금 굉장히 반영이 안 된 수준이라고 보여져서 시급히 개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개선하는 방법은 또 저희가 하나하나 목소리를 낼 수 있을 것 같고, 또 청구 금액을 할 때 좀 높여야 되지 않을까? 청구 금액 신청할 청구 때 금액 자체를 네. 제가 봐도 나중에 소송 비용 부담 때문에 조금 3,100만 원 뭐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도 5천만 원 정도로 청구를 좀 해야 되는 방향을 저도 고민하고 있고요. 네. 또 최근에 좀 재미있는 판결이 있었는데, 이제 간통죄가 폐지됨으로써 상간남 상간녀가 우리 집에서 성관계를 맺을 경우 주거 침입으로 고소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근데 최근에 그 울산지법 항소심 판례에서 상간자가 주거 침입을 한 거에 대해서 무죄 판결을 내린 사례가 있습니다. 물론 대법원에 가봐야 알겠지만, 이처럼 우리나라 사회가 부정행위와 가정 파탄에 대해서 점점 간대한 처벌을 내리는 것이 아닌가에 대해서 많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저도 이제 최근에 그 원고 아내분이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었는데, 그 아내분이 그 부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시다가 상간녀랑 싸우고 돌아왔는데, 그때 이제 정신과 약을 계속 드시고 있었거든요. 그날 너무 감정이 격해지고 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있었는데요. 그 사건에 대해서는 이제 계속 진행을 했는데, 그 사건에서 위자료가 4천만 원이 나왔어요. 이 당사자가 상간녀와의 그런 행동들로 인해서 목숨을 끊는 가장 중대한 일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도 법원에서 4천만 원을 인정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좀 무력감을 느꼈고요. 법원에서 인정하는 정도의 그 감수성이 그 정도인가 좀 약간 분노했습니다. 저희 그때 제가 담당 변호사로서 느꼈던 것에 대해서도 많이 써서 냈고, 좀 최대한의 판결을 내려달라고 정말 간곡하게 부탁을 했는데도 재판부에서 그 법적인 기준, 스스로 설정한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을 보고 이대로는 안 되겠다 좀 느껴서 최근에 이제 그 판결을 받고 또 이런 영상이 좀 필요하다고 느끼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목소리를 내고 판결금을 높일 수 있는, 판결금을 높여서 실질적으로 그 가정 회복에 좀 기여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계속 찾아 나가고 있는데, 의뢰인 분들이나 여러분들께서도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판결금의 올바른 상향을 통해서 아내분들이나 남편분들, 외도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는 분들이 조금이나마 좀 치유의 감정을 겪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덧붙이자면, 저도 남편이 이제 외도를 했다면은 그 정신적 고통을 과연 제가 감당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많이 감정이입이 되고 있고요. 또한 외도는 그 배우자뿐만 아니라 그 아이가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그 가정이라는 울타리를 훼손시킨다는 점에서 사회적으로 이제 건강하게 아이가 성장할 수 없다는 점에서 여러 가지 면에서 불법성의 정도는 굉장히 크게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이러한 점을 고려해서 위자료 액수가 보다 상향이 되는 방향으로 우리나라 판결이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1분 법률 조수영, 조준영 변호사였습니다.